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6일 금요일입니다. 불금입니다. 먼저 앞선 영상에서 그 소중한 댓글 올려주신 버들피리님, 그리고 한기님, 이난기님, 비티님, 이식님, 도깨비 6889님, 오창근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댓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이 참조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썸네일에 올린 것 같이 합당 밀학의 증거, 대비 문건 파문, 민주당과 조혁당의 합당 밀학의 증거, 대비 문건의 파문. 합당하지 마. 이 주제로 간단히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간단한 정치 뉴스를 대략 살펴보고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동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그 경남 지방을 방문해갖고 그 지방을 순회하는 타운홀 미팅이 개최되었습니다. 경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창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타운홀 미팅이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뭐 아마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끝났는가 안 끝났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제는 2시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오후 2시부터. 그래서 제가 잠깐 앞부분을 봤는데 그 이제 모토가 그 슬로건이 뭐냐면은 땅, 바다, 하늘을 잇는 국가 전략 거점 경남,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어갖고 그 오늘 회의를 진행하더라고요. 땅, 바다, 하늘을 잇는 국가 전략 거점 경남. 그런데 이 창원에서 이게 개최하는 모양인데, 그 창원이 지금은 이제 중심이 돼버렸죠. 경상남도에.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따로 창원이라는 창원시가 따로 있었는데, 그 마산, 창원, 진해 이게 따로 있다가 오래전부터 몇 년 됐죠. 합쳐진 지 오래됐을 겁니다. 마창진 이래갖고 창원으로 이제 다 합쳐졌죠.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합쳐갖고 창원시가 태어난 거죠. 이제 거대한 인구가 한 100만 명 넘죠. 여기도 거대한 어떤 창원시가 탄생된 겁니다. 마산, 진해를 포함하는. 제가 잠시 그 대통령이 그 모두의 그 연설을 봤는데, 앞서서 이제 대통령이 어떤 인사말 그걸 이제 모두 연설을 잠시 봤는데, 그 MBS 여론조사를 거론하시면서 대통령께서 그 우리 국민들의 어떤 대한민국 조국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이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상당히 올라갔다. 그 지지율이, 그 조국에 대한 그 자존심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80% 이상의 국민이 조국에 대한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왔다고 하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서 대통령께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권이 바뀌고 이제 윤석열 정권 이런 옛날 정권, 과거 때는 뭐 기껏해봐야 60%, 70% 이런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조사해보니까 그 자부심,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80% 이상이 났다. 대통령께서 흐뭇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정권이 바뀐 효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정부의 어떤 역할이 컸겠죠. 지금 대통령께서 열일하고 계시고 나라다운 나라를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윤석열이 만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잠시 나도 앞부분만 봤는데 그 경남 그 타운홀 미팅을 그러고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략 어떤 말씀을 끝내고 어떤 경남에 대한 어떤 가치 그런 걸 말씀하시고 아까도 그 캐치프레이즈 말했지만 땅, 바다, 경남이 그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심이 아니면 제조업, 조선, 뭐 항공, 그 어떤 국가 전력 거점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말씀도 하시더라고. 중요하다 경남이 국가 전략 거점이다. 조선소가 거기 다 몰리잖아요. 거기 큰 조선소가 경남 지방에 다 있잖아요. 거제도, 뭐 울산, 뭐 다 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장관들이 뭐 산자부 장관하고 이제 뭡니까 돌아가면서 있던 그 경남 지방에 대한 어떤 그 정부 중앙정부의 어떤 계획 발전 계획 그걸 설명하는 그 자리에서 먼저 이제 산자부 장관이 이제 그 대통령의 말씀을 받아갖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산업자원부 장관 이게 이 사람이 이분이 누구냐면은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원래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관료 출신에 있다가 그 사기업으로 가서 대기업으로 가갖고 그 두산그룹에 두산 에너지빌리티 그 사장을 역임하다가 이번에 그 국민주권정부에 발탁이 됐죠. 이재명 정부에 이재명 대통령에 발탁됐죠. 그래서 지금 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그 대미 그 대미 관세 협상의 주역으로 지금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말씀을 하던데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오늘 그 타운홀 미팅장에서 본격적인 업무 어떤 방침을 경남 지방의 어떤 국정 어떤 계획을 지원 방안을 보고하기 전에 먼저 우스갯소리겠죠. 여담으로 하는 소리인데 자기가 뭐 또 아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소리인데 경남 지방에 사는 어떤 자기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소리인데 경남 지방에 사는 어떤 분들로부터 자기도 들었대요. 그 김정관 장관도. 경남 지방에 사는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그 김정관 장관한테 경남은 마이너스 300m 플러스 17,000m 이걸 이야기하더라 이거야. 그래 자기도 모르지 이게 무슨 소리냐 물어보니까 마이너스 300m 플러스 17,000m 이게 두 개 뭐냐 하니까 김정은 장관은 모르죠. 그러니까 그분이 설명을 하더래요. 마이너스 300m는 경남 지방에서 잠수함을 만든 잠수함. 그 경남 그 거제 조선소에서 전략무기 잠수함을 그 건조하잖아요. 경남 지방은 최대 그 잠수 깊이가 300m까지 내려간대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잠수함이 경남 거제에서 만든 잠수함이 바닷속 300m까지 잠수가 가능하대요. 그 뜻으로 이제 마이너스 300m고, 그 플러스 17,000은 비행기, 항공기가 고도, 지상 고도, 17,000m까지 올라간대요. 우리나라 그 경남에서 만든 비행기, 경남 그 사천이죠, 사천의 카입니까? 거기서 뭐, 그 전투기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F-21입니까? 그거 보람에, 그걸 만든 데가 그 경남 사천입니다. 카이가 있는 거. 거기서 비행기도 이제 17,000m까지 고도까지 올라간다 이거요. 그 뜻으로 이제 17,000, 하늘은 17,000, 무속으로는 300m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남에서는 엄청난 어떤 잠수함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들고 그걸 이제 상징한다는 뜻이죠.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남이 어떤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거죠. 이런 참 엄청난 그 무기를 만들어내는 곳이 경남이다. 전략무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그리고 해외에 또 이제 수출도 하고 있고, 방산으로도.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뉴스였냐면은, 그 조국당 그 대표 이야기인데,
조국이가 뭐 작년인가 뭐 재작년인가 어쨌든 뭐 그 2024년도 총선 때인가 총선 이후인가 하여튼 총선 전인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뭘 했냐면은 그 지방선거 올 지방선거 6월달 있잖아요. 그 작년인가 그 말한 이야기인데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 없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조국이가 인터뷰를 했다고 보도에 나온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조국이 입으로 막 한 말이야. 올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어떤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 만약 민주당과의 합당이 있으면 나는 정계 은퇴한다. 이런 철석같이 약속을 한 사람이야. 민주당과 합당 안 한대. 안 한다고 철석같이 지 입으로 말한 인간이야. 조국이도. 에? 민주당과의 합당은 지방선거 이전에는 절대 없다. 그런데 그냥 거짓말을 한 거지. 그 말은 헌지작전 내버리고 이제, 에? 자기 뭘 안 한대서 합당을 지방선거 전까지는 그 약속을 완전 깨버렸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지방선거 하더라도 지방선거 이후에 한다 그 소리잖아요. 합당하더라도. 지금 지방선거 이전에 하자고 둘이서 정청래하고 둘이서 짝짝꿍대하고 계절 떨고 있잖아요. 지금 미락설도 나오고 난리잖아요. 하여튼 문도 털래 이쪽에 신문 찌꺼레기들은 입만 뱉으면 거짓말이야. 진실은 전혀 없는 인간들. 지 말을 한 걸 뒤집어버려요. 이런 처처 같은 약속을 해놓고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대가리 쳐들고 미안함도 없어. 부끄러움도 없어요. 이것들은 자기 말 한마디에 대해 책임을 안 지는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인간은 기회주의적인 인간이야. 기회주의 인간. 일관성이 없고 철학도 없고 이념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때 따라서 변신하는 거죠. 이런 인간들한테 무슨 우리나라의 정치를 맡깁니까? 이런 썩어 빠진 지 말의 약속도 안 지키는 인간들. 그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때 하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갖고 이렇게 되는 그런 말도 없어. 그러나 또 어떤 뉴스가 있냐면은 그 강남 아파트 서울의 강남 아파트가 지금 고가 아파트잖아요. 강남 아파트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이 급매물이 지금 속속 나온대요. 이게 이제 통하는 거죠.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게 약발이 먹히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경고 때렸잖아요. 양도세 유의 없다. 근데 5월 며칠까지인가 그때까지 어쨌든 처분해라. 손해 안 보려면은 경고를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발이 받는 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통령의 그 발언에 의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강남 아파트 급매물이 지금 속속 나온대요.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부동산 잡겠다.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 하겠다. 그런 효과가 지금 급매물이 나온답니다. 서서히 나타난다는 효과가. 그러고 또 어떤 뉴스냐. 이현주 그 수석 최고 있잖아요. 이현주 수석 최고가 유시민을 비판했어요. 최근에 이거 유시민 발언에 대해서 그 털보 채널에 나가고 개소리 했잖아요. 응? 합당에 대해서 개소리 찌꺼렸잖아요. 절차가 뭐가 문제냐 하면서 설명해라 했었고 설명 다 했잖아요. 이 사람은 절차를 문제 삼지 말고 왜 합당이 안 되는지 설명해봐라. 그 합당 반대하는 측에 대해서 그래 질문을 던졌잖아. 얼마 다 설명했잖아. 합당 반대하는 이유가 합당을 반대하는 이유가 구글조절 다 설명했잖아. 아무 실익이 없다. 성비 정당하고 합치면 민주당이 손해본다 망한다. 민주당은 조국당하고 합쳐봤자 어떤 이익도 없다. 도리어 손해본다. 그러고 중도층 다 떠난다. 조국하고 합치면 중도층 20대 남성들 안 그래도 그러는데 다 떠나버린다. 선거 폭망이다. 그러니까 반대한다. 그러고 조국당 없어도 얼마든지 민주당이 차라리 조국당하고 합당 안 하면 민주당은 앞서간다. 선거에서 지선에서. 그런데 뭐 때문에 할 거야? 그런 설명을 다 했잖아. 그런데 무슨 개소리 설명을 하래. 다 설명 다 했는데.
합당을 반대는 설명을 다 했잖아. 응? 뭘 설명해야 돼? 너가 설명해. 너가 찬성하는 이유를 설명해라고, 이 사람들아. 왜 합당을 해야 되는 그 합당한 이유를 이야기해봐. 그런 저거는 이유를 못 밝히면서 그냥 통합해야 됩니다. 통합도 통합 나름이 그거는 야합이야, 야합. 통합이 아니고, 이 사람은. 아무나 뭐 합치면 그게 통합이야? 통합도 통합 대상의 나름이지. 그 썩어 빠진 정당하고 무슨 통합이야? 자당 내에 성비위 사건이 터졌는데 그거 하나 수습 못하는 정당이 무슨 옳은 정당이야? 그런 정당하고 합당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현주가 뭐 때문에 또 비판을 했느냐면 유시민이가 그 대권을 언급했다, 이거 대권. 지금이 이현주 이야기가 맞아요. 저도 그걸 비판했잖아요. 유시민을. 이현주도 마찬가지로 비판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제 9개월째 들어갔어요. 어제 2월 4일부터인가? 9개월째 이제 들어갔다고. 1년도 안 됐어, 아직. 1년도 안 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건재하고 있는데, 감히 어디서 자기 대권을 이야기하고, 유시민이 씨부르잖아요. 그 틀버튼에 날아가고, 조국당 대표가 대권에 나가려면은 본류인 민주당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합당을 해야 됩니다. 이래 짓거리잖아. 민주당이 조국이 대권, 노름하는 그런, 놀이터 정당이야? 민주당의 존재가 그 썩어 빠진 깜도 안 되는, 자격도 안 되는 조국이 대권 조작 만들어주는 그러게 해서 존재하는 거야, 민주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다고. 자기 대권을 원하면서, 언급하면서. 그걸 비판한 겁니다, 이현주가. 응? 그러니까 이현주가 하는 말이, 과연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을 존중하나, 이거죠. 진짜 싸가지 없는 놈이야, 이거, 유시민. 진짜, 원래부터 이 싸가지 없는 인간이었는데 말하는 거 보면은, 진짜 밉상이 밉상. 말을 똑같은 말 해도 이 사람이 말을 하면 그렇게 밉상스러워. 내가 옛날부터 봤는데, 유시민이가 굉장히 밉살스러워. 그러고 무슨 아는 것도 별로 없는지 겉으로는 많이 아는 것처럼 막 까부는 거. 대가리에 별 든 것도 없는데 마치 겉으로는 막 유식하고 막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런 냄새가 풍기는 사람 유시민이가 속은 텅텅 비어있어. 대가리에 별 든 것도 없어요, 사실상. 말로만 조디면 나보냐. 무게감은 전혀 없고 쿡 뿌리면 난리 갈 것 같아. 한 스타일 보면은. 그래서 이현주가 유시민을 비판하더라고. 어떻게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도 안 넘는데 차기 대권을 논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과연 유시민 씨 당시에는 이재명 대통령 존중하나 이거죠. 존중 안 하지. 개무시하는 거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쭉 가는 거야. 간접적으로. 지금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 인정 안 하는 거지. 겉으로는 말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게 헛소리라는 거야. 마음에 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지. 겉으로는 이제 같이 이제 양다리 걸쳐야 되니까 이재명 정부 어떻고 잘하고 속이 없는 말 할 수 없이 내뱉는 말이죠. 당연히 이현주가 옳은 소리 한 거죠. 옳은 비판을 한 거지. 유시민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응? 유시민 이것도 이제 사라져야 돼. 전혀 도움 안 돼요. 오히려 민주진영에 해악만 끼치고 오히려 국민힘을 돕는 인간이야. 사실상 이놈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의심받는 거야. 사실상 국민힘을 도우고 있다. 그것도 민주주의 있는 척 하면서. 또 어떤 뉴스가 있냐면은 정성래도 또 참 하는지 보면은 모든 게 다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친명 아니에요, 친명. 반명이 반명. 반명력이 반명입니다. 정성래는 말로만 친명. 하는 행동 보면은 행동은 정반대로 반명을 하잖아. 반명의 행동을 하고 있잖아. 말로는 친명을 떠들고, 하는 행동은 반명이야. 딱 나타나잖아요. 어떤 기수냐면은
정청래가 최근에 이낙연, 그 쓰레기 같은 그 이낙연 있잖아요, 이낙연. 응? 이낙연의 최측근인 인사를 민주당의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했어요, 부원장으로. 이낙연이 최측근입니다. 나도 이름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인간인데, 뭐, 이름은 이진련인데, 여자예요, 여자. 이 여자가 보니까 이낙연이 최측근이랍니다. 대구 사람, 대구 쪽 인간인데, 대구 시의원도 했고, 예? 대구 그 민주당 시의원 비례 출신이고, 근데 그 당시에 대구시 그 시당 민주시당에 제명된 인간이야. 무슨 뭐 이름 잘못된 일이 있었겠죠. 그래갖고 제명까지 당한 인간인데 대구시당 그 윤리심판원에서 이런 인간을 또 최근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했어요, 정청래가. 이 보이소 이거. 이런 사람이 친명입니까? 반명 인사들만 골라서 지금 임명하고 있어요, 요직에. 응? 최고위원도 그렇잖아요, 최고위원도. 그 의미가 응? 저 전라도에 그 국회의원 인간 있잖아요, 그 반명.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서삼성인가? 저라고 얼마 전에 벌써부터 임명시켰어. 이거는 이제 최근에 임명한 거고, 이진년이라는 여자는, 이낙연 최측근은 얼마 전에 벌써 민주연구원 원장을 임명했는데, 예? 이재영이라고. 이 제보됐어요. 임명 제보됐어요. 정청래가. 이재영이라는 인간도 양정철이 측근, 양정철하고 굉장히 가까운 측근이에요. 이런 인간을, 양정철 쪽에 속하는 인간을 그 중요한 민주연구원 원장이 임명했어요. 이재영이라고. 이걸 봤어도 알잖아요. 이재명을 거세하려는 인간들을, 응? 이재명을 죽이려는 인간들을 요직이 지금 앉혀 있어요. 이래놓고 지가 친명입니까? 정청래가? 이 진짜 나쁜 인간이에요, 이거.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민주당 당원 지지자들, 그 김원준 팬덤에 가스라이에 다니시면 좀 깨쳐야 됩니다. 이제 알아야 돼요. 답답합니다, 진짜. 정청래는 친명 아닙니다. 이런 걸로 나타나잖아요. 응? 친명인 척 위장하고 있었다니까, 이때까지. 예? 친명인 척 위장했다니까, 이때까지. 그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쏘가니는 반명령이 반명이에요. 이재명을 인정 안 해요, 정청래가. 왜 쏘깁니까? 이런 거 보면 나타나잖아요. 정치인은, 우리가 정치인을 판별할 때는, 정치인의 그걸 판별할 때는 그 말을 봐서는 안 돼요. 정치인 말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 정치인들 거짓말 잘하잖아요. 그 말에 쏘가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행동을 보고, 말보다도 행동을 봐야 돼, 행동. 발이 어디에 와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 행동을 보고 우리가 판명하는 거잖아요. 이런 인사들, 반명 인사들 임명하고 있다는 게 요직에. 응? 그러고 또 정청래가 얼마 전에 말 나왔잖아요. 이번에 1인 1표가 통과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것도 일종의 지금 말이 많아요. 이게 정상적이 통과된 게 아니고, 그 중앙위원들을 압박하고 전화질 해갖고 투표 독려하고, 사실상 이게 비밀 투표 원칙을 깬 거죠, 이거. 어떻게, 투표 안 한 사람들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청래 측근들이 전화질 했다는데, 어떻게 투표 안 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정보가 안 된 비공개 상태를 저희가 만들어 정보를 취득한 거지, 불법적으로. 그래갖고 투표 안 한 사람들 불법적으로 알은 거죠. 그래갖고 전화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진짜 조사해봐야 돼. 고발해갖고 이것도 법적인 문제 있는 것 같아, 이거. 사실상 비밀 투표 원칙을 위배한 거라고. 그리고 사찰, 중앙위원들이 또 겁박하고 위협 준 거는 마찬가지예요. 지가 현직 대표니까, 대표라는 자리를 이용해갖고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1인 2표에 찬성하도록 유도한 거 아닙니까? 압박해갖고. 진짜 이 인간들 보면 수당 보면 안 그래요? 딱 하는 꼬라지 보면은 저쪽에 국힘이나
윤석열 팩이라고 똑같아 하는지 보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진짜 비루한 인간들, 더러운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은 그러면 오늘 앞선 뭐 간단한 뉴스는 대충 살펴봤고 오늘의 그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 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썸네일 올린 것처럼 민주당, 조국당 합당의 그 대비 문건이 폭로돼갖고 지금 파문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논란인 거였어요.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이 대비 문건이 뭐가 문제인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 논란의 핵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비 문건에 대해서. 그런데 문건 내용을 대충 보면은 이 동아일보가 보도했어요. 동아일보가 이 문건을 폭로했는데 보도를 하고 폭로가 됐는데 그 보도를 보면은 대략적인 문건의 내용이 어떤 거냐. 7페이지 정도의 분량, 7페이지 정도의 분량이고 근데 문건에 구체적인 합당 그 조국당과 민주당의 합당 시나리오가 기재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일정도 나와 있어요. 합당 일정이 나와 있는데 2월 초부터 실무 협상을 시작해갖고 3월 초까지 합당을 완료한다. 이렇게 문건이 기재되어 있고, 그러고 인사 배분의 원칙도 기재해 놨어요. 인사 배분. 그러니까 조국당 인사를 만일 합당을 하면은 조국당 인사를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회 임명한다. 인사까지 지금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고 그 복권 기준, 이 복권 기준이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이 조국당이 사실상 그 2024년 총선 전에 그 민주당의 그 공천 과정에서 공천을 못 받고 뭐 어떤 문제에서 갖고 어쨌든 뭐 함량 미달이든지 공천 심사 기준에 뭐 안 맞았든지 어쨌든 어떤 이유든지 민주당의 그 공천 기준이 안 맞아갖고 낭비된 거죠. 공천을 못 받은 인간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민주당을 탈당해갖고 만든 게 조국당입니다. 그 인사들 그대로 있어요, 지금 조국당에.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은 인간들이 조국당을 구성하는 주요 인사들이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 만약에 합당을 하면 어떤,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과거에 어쨌든 민주당이 어떤 공천을 못 받은 인간들인데 다시 어떤 뭐 예를 들면 지방선거에 어떤 출마하게 한다든지 국회의원 뭐 공천을 준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걸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없애고 이런 이제 과거에 민주당을 떠난 조국당 현재 인사들이 합당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불이익도 안 준다. 뭐 공천을 받는 지방직에 지선에 나가더라도 불이익을 안 준다. 그런 원칙이 복권 기준에 들어가 있다고. 완전히 배려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민주당의 자격 기준이 안 맞아갖고 잘린 인간들인데 다시 합당을 하면 다시 기회를 준다 이겁니다. 특혜를 한다는 거네요. 특혜를 준다는 겁니다. 이 인사들을. 민주당에서 잘린 인간들을 다시 합당을 하면은 기회를 준다는 거죠. 요직을 준다는 거죠. 공천을 준다든지 안 가면 당직을 준다든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이게부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응? 민주당의 자격 기준에 미달되고 떨어진 인간들 다시 기회를 준다? 합당하면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럼 그 당시에 민주당의 공천은 그 엉터리란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런 게 이제 폭로되고 나니까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당의 입장이 나왔는데, 양당 입장이 나왔는데, 우선 민주당은 변명하는 거죠, 이제. 발뺌하는 거죠. 아, 이거는 실무자가 과거 뭐 합당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 검토한 것 뿐이다. 그 당 지도부에 보고되거나 공식 논의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했어요. 발뺌하는 거죠. 오리발 내미는 거죠. 꼬리자리 하는 거지. 실무자 개인 차원에서 한 거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와는 아무 관계없다. 정치인하고도 관계없고 아무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오리발 내밀고 있어요. 이게 통합니까? 이런 말이 통하겠어요? 눈에 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밀학설을 부인하는 거죠. 지금 막 밀학설이 막 나오잖아요. 신문을 도배하고 막 조당과 조국당과의 합당 밀학설, 대비 문건 파문, 사전 밀학설 이래 떠드니까 나오니까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또 발뺌하고 있어요. 밀학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조국당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번 그 대비 문건 파문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 보니까 조국이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조국이가 밀학 따위는 없다.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응? 사실 말하면 민주당이 조국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거죠. 우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러면서 사전 협의 없이 문건 작성한 것 이것은 참 심히 불쾌감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짜고지는 고속도 아닙니까? 예? 두 개 다 발뺌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어요. 이걸 문건을 저거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과연 그 말이 통하겠습니까? 삼적 동자도 다 눈에 비이는데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응?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건이 안 그래도 지금 합당 문제로 당이 사실상 반쪽알이 났는데 사실상 내란 상태. 민주당이 지금 사실상 내란 상태입니다. 이 조국당의 합당 문제가 터지고 나서 사실상 완전 분열되어 있어요. 반쪽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완전히 지금. 큰일입니다. 큰일. 그러니까 이 문건이 보도되니까 더 이제 확산되는 거죠. 갈등이. 친명대 합당 찬성파, 합당 반대파, 그리고 친명, 친청 내부 갈등이 더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일반 우리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볼 때 문건에 이 대비 문건에 구체적 일정과 인사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재되어 있어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근데 이걸 지도부가 몰랐다? 실무자 개인이 지 혼자서 한 게다? 지도부 모르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다 사전에 공유되고 지시받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실무자라는 사람이 아무 할 짓 없어서 지 혼자서 그냥 쓴 거예요. 아무 상부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네? 그러니까 밀학설이 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밀학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청래나 그 민주당 누굽니까? 사무총장 누굽니까? 그 조성래. 그것들은 부인하고 있는데, 우리 몰랐다. 항상 몰랐대. 이 사람들 사건 터지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실무자가 개인이 작성했다는데, 할 짓 없어서 이 사람이 아무 지시도 안 받고 위에 상부에 지도부의 지시 없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혼자서 이걸 만듭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디 거짓말하고 있어, 이 인간들이. 거짓말 해도 좀 합당하게 해야지, 이 사람들아. 씨도 안 먹히는 씨발 소리를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대비 문건 파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정청래의 그 공갈, 거짓말이 백일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정청래가 뭘 했습니까? 맨 처음에 그 기자회견 하면서 조국당의 합당을 이야기할 때, 네? 얼마 전에 합당을 제안하면서 일방적으로 합당을 지가 한다고 제안한다고 지가 일방적으로 기자회견 발표했잖아요. 그때 뭘 했어요? 이거는 단순히 제안일 뿐이다. 조국당에 제의한 것 뿐이다. 해보자. 같이 합당해보자. 하나의 제안밖에 안 된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하는 거죠. 새빨간 거짓말 하는 거지. 이게 증명된 거예요. 사전에 다 이런 미락이 있었어요. 저끼리. 어떻게 한다? 인사 문제는 아까 다 나왔잖아, 문건에. 복권 기준까지 복권. 그 조국당 그 잘린 놈들, 민주당에서 그 놈들 들어오면은 합당하면 그 놈들 살려주기 위한 복권 계획까지도 다 들어있어, 이게. 예?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고 있어. 이미 그 전에 다 저끼리 미락이 다 된 거예요.
그냥 완전 정청래가 새빨간 거짓말 했다는 증명이 된 겁니다. 그 대비 문건으로. 그런데도 이것들 정청래하고 조성래 사무총장 기 나가갖고 뭐랍니까? 우리 몰랐어요. 그 직무자가 혼자서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이 인간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 완전 사기꾼 중에 사기꾼들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이 문건을 작성한 그 민주당의 실무자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상부 지시 없이 했다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어느 바보가 그걸 믿겠어요, 그 소리를? 응?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손봐도 하늘을 가리는 거고. 응? 누가 저거들 이 말을 믿겠습니까? 실무자 혼자서 알아서 지 혼자서 한 거다, 개인적으로. 응? 이 썩어 빠질 대로 썩어 빠진 민주당 정청래, 그리고 정청래 그 측근들, 완전 사기꾼들. 완전 정치 사기꾼들이에요, 이 사람들. 하는 짓 보면은. 전혀 강행이에요. 하는 짓거리 보면은. 그러고 더 웃기는 거는, 이 사건, 이제 문건 파문이 일나니까, 지도부에서 뭐라 하냐면은, 정청래하고 조성래 이 인간들이, 이 문건이 유출한 경위를 조사하겠습니다. 응? 그런 엄포를 놓고 있어요. 이 유출, 이제, 동아일보에 이제, 이 문건이, 넘어가고 보도된 게 이제, 저것 따라 미치고 바짝 되는 거겠지. 응? 그래서 유출한 경위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엄포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건 유출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게? 문건의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까? 예? 문건 유출의 경위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이것의 핵심은 이 문건이 어떻게 작성되었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누가 이걸 지시했고, 예?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유출 경위가 중요한 겁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거, 조성래나 정청래 말 같으면은, 상부 저거는 지시 안 했는데, 신문자 혼자서 했으면 신문자가 문책해야지. 예? 지 쫓대로 신문자가 했으니까 신문자를 문책해야 되겠네. 응? 그런데 뭐 대도 안 하는 유출한 경위를 조사해. 응? 그러니까 삽당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쉽게 말하면 문제가 터지잖아. 뭐 사고가 터지면은, 응? 다른 데를 때리는 거야. 저거의 어떤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엉뚱한 데를 이제, 타격하는 거야. 과거 이런 수법이 과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패거리 하는 짓 아닙니까? 응? 본질은 감추고, 엄한데, 뭐 조사라니, 어떻더니, 본질은 이 문건의 내용, 작성 경위, 왜 누가 지시가 작성됐느냐, 그게 핵심이지. 그 유출 경위가 중요한 겁니까? 응? 그냥 헛짓거리 이런 식으로 과거에 그 적폐들이 하는 짓 그대로 따라 배워서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놈들랑 똑같은 놈들이에요, 이게. 응? 윤석열 패거리 국힘들이 하는 짓 그대로 답습해갖고 똑같은 무리들이에요, 그것들하고. 그러니까 친문 적폐 찌꺼기들은 다 이런 식이에요. 다 발뺌하고 문제 생기면 책임 안 지고, 남한테 뒤집어 세우고. 국힘이란 윤석열이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똑같아요, 이것들은. 그야말로 이 대비 문건 폭로로,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 조국 합당은 어떠한 명분, 어떤 실익도 없는, 오직 그 정청래만의 그 대표인님과 조국의 그 대권 노름, 그리고 조국이 정청래를 앞세운 이 시다바리 조국이 정청래를 앞세워갖고, 응? 친문 적폐 무리들이 완전히, 응? 민주당을 잡아먹기 위해서, 접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백혈에 드러난 거죠. 문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당의 그 일정, 그 타임라인, 그리고 조국 당에 대한 인사 배려, 복권해갖고 복권시켜주는 어떤 배려하는 까지 구체적으로 담겼어요.
참 문제입니다, 문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비해문건이 사실상 그 아까도 그 복권 원칙 그 조당 탈당한 그 민주당에서 쫓겨간 사람들 자격이 안 돼갖고 동점 못 갖고 탈당한 사람들을 배려해가 다시 자리 주겠다는 이거 복권 기준을 우대한다는 거 특혜를 주겠다는 이거는 사실상 민주당을 조국 당에 헌납하는 거예요. 조국 대표한테 헌납하는 거라고. 문 어게인 세계는 문 어게인 세력한테 민주당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당과 민주당 합당되면은 민주당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사실상 조국도 보면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도 정청래하고 마찬가지로 조국도 하나의 이용 대상이에요. 친문 적폐 무리들의. 그들도 모르겠습니까? 조국이가 대통령 감이 아니라 하는 걸 왜 모르겠어요? 응? 저는 허접한 조국이나 정청래 같은 인간들 앞에 내세워갖고 이용해 먹기 좋잖아요. 그 일회용처럼 우리가 일회용 뭐 용품 써갖고, 어?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그 일회용품 인스턴트 그런 거, 어? 일회용 써갖고 다 뭐 쓰고 나면 필요 없으면 버리듯이 정청래나 조국도 이 적폐 무리들한테는 하나의 이용 대상, 이용물밖에 안 돼. 지금은 그들이 전면에 못 났으니까 뒤에 숨어서 배수를 조종하고 이들을, 응? 사실상 얼굴마다 시다바리로 내세워갖고 핵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리숙한 조국이 병신 같은 정청래 이것들 앞세워갖고 우짜우짜 하면서 정청래한테는 네 대표 연임하게 해줄게. 우리가 뒤에서 은퇴하면 된다. 어준이가 또 밀어주고 팬덤 밀어주고 하면 대표 연임해 볼 수 있다. 그럼 잘하면 니도 대권까지 놀 수 있다. 또 조국이한테도 그러겠지. 조국이 당신도 민주당 합당하면 당신 대권 가능성 있다. 농공무를 살짝 간지는 거죠. 두 사람한테.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또 기가 솔깃한 거지. 그러나 이용 대상밖에 안 돼. 정청래도 조국이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상 조국과 민주당의 그 합당이 완성된다면은 민주당이 되는 게 아니고 민주당 간판 내려야 돼. 모르겠습니다. 간판은 민주당 당명은 계속 유지할지 몰라도 하게 또 당명까지 바꾼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때 뭐랬습니까? 그 합당 이야기 났을 때 그 조국 당에서 당명도 바꿔야 된다. 그 혁신한 단어가 들어야 된다면서 뭐 민주혁신당이 돼야 되니 어떠니 그런 식으로 떠들었잖아. 뭐 한건 안 가? 그 조국당에? 어쨌든 뭐 당명이 바뀌고 안 바뀌고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차후 이야기고, 만약에 거기 절대로 합당돼서는 안 되지.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죠. 어떻게 만든 민주당인데 이런 쓰레기들한테 순하게 주선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게 합당이 완성되면은 성사된다면은 민주당은 문주당이 되는 거예요. 문주당. 실질적인 문주당이 되는 거예요. 문주당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뭐 문주당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비평하면서 논평하면서 이 문재인 주는 어준이 많은 거, 김무중 많은 거 아닙니까? 사실상 문재인과 김무중이 지배하는 정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주당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사실상 이 합당이 성사된다면은 민주당 간판 내리고 이제 문주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유시민의 그 책은 뭐 조국이 뭐 대권 노론 뭐 어떻고 그런 개소리에서 드러났듯이 어쨌든 이 사람들은 조국이를 꼬시기 위해서는 대권 프레를 가동시키는 거죠. 조국이가 그런 걸 보고 해야 조국이도 합당에 찬성할 거 아닙니까? 네가 대권 우리가 뒤에서 밀어줄게. 민주당 합당하면 이거 가능성 있다. 그래서 뭐 유시민도 민주당이랑 본류에 들어와야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슬레발을 쳤잖아요. 그것을 아까 이 연주가 또 비판했고. 그러니까 민주당 하나의 숙주로 이용하는 거죠. 이들이 숙주로.
그러니까 그 아까도 뭐 잠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유시민 이놈 인간도 쓰레기면 쓰레기예요 이제. 말한 거 보면 진짜 저질이고 이런 인간을 무슨 뭐 민주당에 뭐 또 찬양 아직까지도 유시민을 또 찬양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개정에 보면은 그 민주적인 유튜브들도 보면은 뭐 유시민이가 뭐 스피커니 큰 스피커니 민주적인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다. 무슨 스피커예요 유시민이가. 뭐 김호중이도 큰 스피커다. 현실적으로는 큰 스피커지.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진짜 옳은 큰 스피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개 쓰레기 저질 논평이나 하고 이것들이 무슨 큰 스피커입니까? 옳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서 큰 스피커가 되어야지. 허접한 저질 논평이나 하고 두 인간 다 유시민도 그렇고 김호준도 그렇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무슨 유시민이가 옳은 민주주의의 큰 스피커입니까? 취임 1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임 1년도 안 된 이재명 대통령이 버젓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시대가 이재명의 시대가 왔는데 최소한 취임 1년이 이재명의 시대여야지. 이재명이 주역이 돼야 되는 순간에 어디 감히 이 허접 쓰레기 같은 놈들이 나타나갖고 차기 대권을 하고 그래 이 인간들은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인간들이야. 한 방에 훅 날아갑니다. 이 인간들 두고 보십시오. 심판 받아요. 그러고 진짜 답답한 건 또 뭐냐면은 이런 지금 대비 문건이 폭로되고 있고 합당과 찬성 나눠갖고 난리가 갖고 민주당이 지금 사실상 내란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분열되어 있는데 침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침묵하고 있는 얼빠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수다는 거죠. 그 초선 의원들 뭐 40명 가량 그러고 그 이현주, 강덕구 또 누굽니까 그 황명선 그러고 한준호 또 한준호 의원도 요새 활약을 많이 하시더라고. 합당에 그 반대하는 선대에 나서갖고 연일 지금 정청래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분들 초선 그 반대한다는 성명 내는 그 초선 의원들하고 이분들 빼고 나머지 침묵와 있는 그리고 곽상은 의원도 지금 옳은 소리 하고 있고 곽상은 의원도 분명한 그 합당 반대 의견은 지금 계속 필요하고 있어요. 또 김어준을 까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그 곽상은 있잖아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사위. 근데 그런 분들 빼고 지금 나머지 대다수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162명입니다. 기껏 한 그 초선 40명하고 그 이현주 비롯해 최고위원 3명하고 50명도 안 돼 지금. 합당이 반대하고 분명한 표명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나머지는 지금 침묵 아니면 또 찬성하고 있는 관들이 있겠지 또. 근데 대다수는 보면 아직 침묵하고 있어. 눈치 보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쪽 저쪽. 이 비겁한 인간들 참 큰일이에요 이거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자기 의견을 피력해야지. 눈치나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제발 좀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분연히 일어나야 돼. 이제 이런 대비 문건이 폭로되고 사실상 미락설인데 미락설이 이 증거 사실상 미락이 확인된 거잖아. 이 다수의 의원들 침묵한 다수의 의원들 안 쪽팔립니까?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 쪽팔리지 않아요? 예? 170석에 가까운 거대 집권 여당이 그 12석짜리 그 상대도 안 되는, 미미한 그런 조국 정당에, 예? 사실상 먹히는 거야, 아까. 헌납하는 거야. 친문 적폐, 문 의견 세력들한테 헌납하는 거라니까, 민주당이 조국당이 합당이라는 거는. 안 쪽팔려요. 사실상 친노 의견, 문 의견 세력이 접수하는 겁니다. 합당이 되면은. 그거예요, 사실상. 합당이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합당이지만은, 사실상은 문 의견 세력이 완전히 접수하는 거예요. 합당이 성사된다면은. 사실상 그 조국의 대권 노름에 민주당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까?
어쨌든 조국이라는 인간이 안 쪽팔립니까? 그 친구하는 다수 의원들, 국회의원들, 민주당을. 그러고 또 솔직히 조국이가 대통령 감이나 되면 또 모르겠어요. 감이 됩니까, 조국이가? 이미 조국이는 국민 대다수 깨어있는 상식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조국이는 이미 검증이 끝난 인간이에요. 아무런 정치인으로서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 없다는 게 불같이 지적을 해봤자 2%도 2%, 기껏 많이 넘으면 3%, 2%. 그게 무슨, 이미 국민들은 규정을 해버렸어요. 조국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별 볼리 없는 인간이라고, 저거는. 정치인으로서는 별 법이 없다고 이미 국민들은 규정했다니까. 일반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그러고, 일반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보는 조국에 대해서는 조국을 어떻게 봅니까? 불공정의 대명사, 갑질의 대명사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하고 합당하면은 젊은 층은 다 떠나버려. 안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 별로 안 하는 데다가 조국까지 많이 합치면은, 민주당이 들어오면은 완전히 떠나버려. 20대, 30대는, 20대, 30대는. 그러고 또 중도층도 떠나버리고. 이런 상태인데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습니까? 네?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아 대다수 침묵하는 이 국회의원들 정신 나간, 이런 무능한 인물을, 민주당을, 대권주자로 만들어준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을 창피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제발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의원들은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좀 정신 좀 차려갖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대비문까지 미락설이 지금 사실상 증명됐고, 당연히 일어나고 합당 반대 대열에 동참해야 됩니다, 지금. 더 이상 털보의 팬덤 때문에 김어준의 털보 김어준의 팬덤 때문에 머뭇거리고 침묵한다면은 당신들은 정치적인 미래가 없어요.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다고, 당원들의 지지자들이 당신들이 침묵하는 행동에 비겁한 행동을 김어준의 팬덤 눈치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전부 다 지금. 반드시 이런 식으로 침묵하고 비겁하게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면은 그런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김어준의 팬덤만 믿다가는 작살나. 김어준의 팬덤도 언젠가는 무참하게 깨진다고, 그것도. 머지않아서 깨질라도 김어준의 팬덤도. 더 이상 정청래를 비롯한 친문 적폐 세력들의 귀환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깨어있는 당원들과 지지자들,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바라는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분명히 일어나서 이들과 싸워야 됩니다. 절대로 용납해서 안 돼요. 반드시 이 추악하고 야비하고 몰상식, 모렴치, 무능한 이런 인간들에게 오로지 더러운 탐욕만 있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이런 친문 적폐 찌꺼기한테 우리가 민주당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친문 적폐 찌꺼기 세력들을 소탕해야 됩니다.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 친문한 대다수 국회의원들 분연히 일 나가고 합당 반대 대회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정치인입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김원준의 팬덤도 조만간 박살 납니다. 그거 보고, 그 눈치 보고 침묵하고 있다가는 크게 당해요. 그러고 이 친문 적폐 찌꺼기 세력들이 민주당에서 친문 적폐 찌꺼기 세력들이 민주당에서 민주진영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출행합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오늘 오랜만에 한번 인사 한번 해야 되겠네요. 격려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투제 이상 오늘 또 두서없는 방송 했습니다. 두서없이 또 짓거려 봤고 내일부터 오늘도 갑자기 또 추워지더라고요.
오늘 밤부터 기온이 많이 내려간답니다. 또 기온이 건강하는 모양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추워진다는데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방송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